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이제 목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SNK 102%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제 관련된 이슈랑 이제 IP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황은 그냥 시장 흐름이 계속 좋아서 뭐 별로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슈를 하나 좀 짚어보면 지금 3년 만에 게임이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다 하면서 이제 컴투스가 원래 이 게임이 위메이드나 그 웹젠에서 그 게임이 판호 신청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판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컴투스에서 먼저 이제 판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는 흐름들이 붙게 되면 게임 섹터는 좀 강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뭐 한한령 해제 이슈가 붙으면서 면세점 관련주들이라든가 뭐 미디어 섹터에서도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테마의 관점으로 보고요. 게임 섹터는 지금 좀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추려갖고 담아놓으면 이런 이슈가 붙으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진다. 일단 뭐 시황보다는 일단 이슈 측면으로 보면 오늘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일단 뭐 이쪽에 수급이 좀 쏠리고 하면서 중소형주들은 거의 다 이제 하락 추세로 좀 자리를 잡고 대형주들로 좀 지수를 받쳐두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파생에 대한 포지션 대응을 지금 기관에서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쪽들이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요. 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시장 흐름이 계속 좋아서 뭐 별로 이제 노이즈 요인도 없고 해가지고 계속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시황을 짚어볼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사우디 왕세자가 인수를 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붙고 있죠. 제가 SNK라는 기업을 이제 추천드리고 뭐 할 때 IP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든지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밸류 부담도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이런 이슈가 붙었을 때 이제 매독 사인을 좀 냈고요. 또 이제 뭐 100% 미달 구간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보유를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IP 가치라는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업의 이제 숫자로 이제 체크를 해서 비싸지 않은 구간에 이제 편입을 해뒀다가 이 IP 가치라는 게 붙게 되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랑도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제 가치 산출하기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렵다. 다만 그 기업의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이익 대비해서 기업의 이제 뭐 자산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는 요런 이제 이 알파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이제 비슷한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비슷한 이제 밸류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우선순위를 이제 내가 편입을 해가는데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우디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SNK를 이제 인수를 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육대장님, 진스님, 태평성대님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수익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육대장님이 이제 코멘트를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 사인이 아직 안 나간 종목이에요. 자, 계좌도 저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항상 노력하시는 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평균 단가 보니까 12,600원에 편입을 하셔서 25,600원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신 것 같고요. 수익률은 102.09% 찍혀 있고요. 진스님, 태평성대님도 100% 수익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습니다. 자, 보면 리스크가 없는 IP 가치가 매력적인 기업이었다. 이 SNK라는 기업은 이제 이게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30대, 40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킹 오브 파이터라 그래갖고 뭐 춘리, 무슨 뭐 류, 뭐 등등 해갖고 굉장히 이런 캐릭터의 IP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가진 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하면서 인수합병 이슈로 주가가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밸류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많이 비싸다라 그러기도 애매하고 싸다 그러기도 애매한 그 정도 포지션에 있습니다. 주가 위치가 시총 한 4,300억 정도에, 이게 한 이익단으로 한 2, 300억씩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게임 섹터는 이제 0.5배에서 이제 2배 정도 밸류를 줄 수가 있는데, 이 IP 가치로 인해서 이걸 좀 보면 플러스 알파를 준다 그러면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 정도 구간이 현재가 2만원 구간에서 보면, 테마가 붙어서 이제 비싸면은 일단 챙기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점상가 두 방에 이제 급등 포지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을 내렸던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신규 편입은 애매한 구간이지만,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팔고 싶지도 않은, 사실 그 정도의 이제 밸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싸지도 크게 비싸지도 않은 애매한 구간이다. 밸류로 놓고 보면. 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제 변동성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매수 편입, 이제 매수 포지션은 취해가지 않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밸류 매력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성장 매력이 있다라거나, 그러니까 성장 밸류든 지금 현재 가치든 여기서 어떤 매력 있는 부분에서 이제 편입 포지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테마 관점으로 이제 뭐 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투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편입 포지션을 볼 때는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에 이제 편입 사인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자, 신규 편입을 해나가기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게임업계가 본 사우디 왕세자와 뭐 SNK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뉴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각을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변동성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장성이라든가 확률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편입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추천을 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코멘트를 드리기 위해서 요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이슈가 사우디 왕세자,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을 갖고 갔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우디 왕세자가 왜? 자, 게임 회사들이 많은데 왜 이 기업을 인수를 했을까? 이제 인수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 있을까요? 이 IP 가치를 갖고 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작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보면 지금 마블이라는 데가 굉장히 좀 유명하죠. 뭐 영화만 내놓으면 이제 다 대박 나죠.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헐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IP들을 갖고 있죠. 그 IP의 가치가 얼마냐를 보면 마블에서 갖고 있는 그 스파이더맨, 마블이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본이 조금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경영상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 스파이더맨을 소니인가에 1조인가 얼마인가에 팔았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블에서 또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할 때 소니에다가 이제 저작권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소니랑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소니에서 벌어들인 돈이 수조됩니다. 그러니까 본전 뽑고도 많이 이득을 남겼죠. 자, 우리가 이제 30, 40대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이런 IP들이 있단 말이에요. 류라든가 뭐 이 킹 오브 파이터에서 이제 있었던 캐릭터들,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영화 산업을 키울 수도 있고요. 영화라든가 드라마로 자, 이 제작사들 해갖고 하나 두 개 엮어가지고 글로벌리 유명한 IP다 보니까 자,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추가 가치를 상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집어넣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게임망이 아니고, 이제 확장성이 가능한 IP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삼자배성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돈이 필요해서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만약에 추가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어떤 이슈들이 또 붙을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의 IP를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 하나 설립해서 거기다 매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가 그래갖고 주주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알맹이만 쏙 빼가는 그런 또 포트폴리오 정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SNK라는 기업의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해보면 이 SNK라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구조들을 보면 IP 라이센스 사업이라는 걸 쪽에서 이제 이익 구조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오브 파이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캐릭터 IPO가 이제 다른 게임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다른 게임 기업들이 이 IP를 가지고 IP 가치를 저작권을 주고 IP를 사용해서 이제 이 캐릭터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이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서 이 IP 관련 IP로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되겠죠. 지금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 부분들이 조금 안 좋고 한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굉장히 이익 구조가 좀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확장성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확장성이 더 만들어지는 요인들이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협업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이제 뭐 새로 사업부를 추가를 해가지고 뭐 이제 진행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알파가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을 보면 이제 처음 추천했던 당시는 이제 17,000원 구간대 여기 어디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어요. 이때는 이제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이었어요. 지금 이제 2만원 구간대나 이제 비슷한 밸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저평가돼 있었던 밸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주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코로나로 이제 폭락이 왔다가 이제 제자리까지 거의 반등이 왔다가 여기에서 이슈가 하나 붙었는데 배당 이슈가 하나 붙었습니다. 20% 배당하겠다. 중간 배당인가 뭐 20% 배당하겠다 그러면서 주가가 점 상한가가 바뀌고 주가가 급등하고 하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배당 이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대규모 배당 이슈가 붙으면 일단 단기 매도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딩을 할 때는 이제 사인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그런데 리밸런싱 포지션이 크지 않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매도 사인들을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20%를 배당 이슈를 한대요. 자, 그때가 이제 이슈가 붙었던 때가 17,000원 구간대였어요. 자, 주가가 25,000원 구간대까지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20% 배당을 한다 그랬는데 주가가 20% 이상 올라가. 이상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매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확률이 90% 이상 처음에 이제 이 이슈가 붙었던 자리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거의 90% 이상이에요. 거의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매수를 했다가 다시 사는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효율이 높다. 다만 배당을 20% 한다 그랬으니까 이 이슈가 나온 구간에서 20% 이상 상승했을 때만 매도 포지션을 봐야 이제 이득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 17,500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편입을 해보면 요거는 굉장히 좋은 효율이 이제 단기 차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이제 90%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포지션 대응은 해보면 유리해요. 그리고 배당 낙일에 이제 시초가 매도를 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 배당을 받고
이제 배당 낙일에 매도를 하게 되면, 자, 배당을 20% 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20% 이상의 하락. 자, 배당 낙일에서 20% 이상 하락 포지션에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신규 편입을 포지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한 70%.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 포지션을 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보고 이제 뭐 배당락 이후에 20% 이상의 하락이 만들어졌을 때 편입 사인을 다시 보게 이제 편입 자리를 다시 보게 되면 이거는 배당 이상의 이제 효율을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보유를 해도 배당 받아놓고 이제 17,000원에 편입한 분들은 20% 배당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졌지만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오다가 기다려가지고 이제 뭐 포지션 대응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000 얼마 때 12,000원 구간 때 제가 이제 또 다시 추천 사인을 드렸어요. 이때는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커진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당 이슈라는 게 붙거나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배당을 갑자기 많이 한다라든가 이런 이슈가 붙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30% 40% 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당을 못 받은 포지션에서도 이 배당락이라는 것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배당락 이후에 이제 12월에 이제 배당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월 중순까지 예를 들어 배당이 뭐 4%다 5%다 그러면 보통 배당보다 1.5배 정도 이상은 더 빠지는 경우들이 한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 변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커요.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그럼 1월 중순쯤에 이제 편입을 해보면 요거는 굉장히 효율 높은 이제 저평가 금융주들은 효율 높은 매수 포지션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 개념이라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트레이딩 개념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요런 트레이딩 포지션이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해주게 되면 수익률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규모 배당 이슈가 붙게 되면 매우 확률 높은 트레이딩 찬스가 된다라는 거. 찬수가 아니고 찬스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매도를 받다가 다시 편입을 하는 포지션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확률 높은 포지션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매수 접근은 밸류 매력 있는 구간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사고 뭐 내려갈 거다라고 해서 팔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보고 밸류 매력이 있는 데서 사가지고 주가 더 빠지면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정가치 이상 수준까지 올라오면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고 항상 기준을 가치에 두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경험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자, 한진칼 우선주라는 기업을 한진칼 우선주라는 종목을 이제 과거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때가 2018년도에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 매도 사인이 나갔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다시 밸류 매력이 잡히는 구간이 왔을 때 다시 추천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버블 포지션이에요. 자, 이 초록색 메모 구간이 껴놓은 구간은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버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쳐다보진 않는 거예요. 비싼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저평가 매력이 생기거나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확장시켜서 밸류 매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이런 포지션 대응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패턴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SNK와 한진칼 우선주는 이슈는 달라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었었던 거고 SNK는 인수합병 이슈가 붙었는데 그 이슈가 붙기 전에 미리 요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작업을 하는 때 이런 포지션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SNK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이슈가 붙었었던 거고 한진칼 같은 경우는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매집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내부 자료들을 알고지 못하는데 차트라든가 거래량 같은 데서 이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무리 이제 단속을 한다 그래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동이 한번 만들어질 때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파동들이 한번 만들어졌다 꺼지는 구간들이 왔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오거든요. 제자리에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데서 이제 편입 사인을 보면 이제 비싸지 않은 구간에 저평가 구간에 편입 포지션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이슈들이 붙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슈가 미리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슈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슈가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뉴스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테마를 타고 파동이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SNK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제 이것도 이제 17,000원, 15,000원 밑으로 많이 내려와 준다. 그럼 이건 이제 신규 편입 파동, 이제 신규 편입을 해두면 요런 파동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파동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SNK가 갖고 있는 이 IP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사우디 이제 뭐 얘네 회사가 3자 배정을 해서 무슨 뭐 미디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키워가지고 뭐를 인수합병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또 붙을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슈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부담이 안 되는 구간에서 이제 사놓으면 또 이런 버블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얘는 지금 4천억인데 2만원 구간대 이게 다시 한 예를 들어서 15,000까지 빠지면 자 시총이 얼마가 돼요?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면 이건 적정가치 수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SNK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는 편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편입을 해볼 수 있는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무언가 이 이슈가 만들어지면 또 주가가 급등 포지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포지션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만 이제 매수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가 계속 생성될 때는 어때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구간대 보면 이슈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갑자기 반도 기업이라는 데가 들어와가지고 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막 생성이 되는데 어때요? 주가는 막 급등을 못 하잖아요. 밸류가 부담이 생기면 주가가 상방으로 폭을 크게 열어놓기가 어려워요. 가끔 그런 버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싸면 이 하락 변동성이 생길 때 보통 이제 마이너스 70%에서 90%씩 빠질 수도 있어요. 한진칼이라는 기업도 지금 보면 이제 뭐 KCGI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이슈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블록딜을 하게 되면 이제 블록딜을 예를 들어 KCGI한테 이제 블록딜로 이제 지분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지분을 받은 다음에 뭐 이제 지금 것보다 싸게 받거든요. 뭐 10%든 20%든 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주가가 빠져 있는데 일부러 더 떨구려고 이제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매각 이슈들이 계속 붙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덤핑가에 또 이제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확대해가지고 뭐 이제 뭐 기업의 이제 경영권을 위협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보통 많이 하는 포지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포지션에서는 주주들이 일반 개인 주주들은 항상 이용을 당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이슈들이 많이 있고 개미들이 이제 많이 붙어있는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투기 자금이 많이 붙어있는 구간이에요.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슈가 소문이 다 나 있는 구간에 이런 버블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해를 하면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가치 산출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죠.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그것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PER이라는 것만 공부를 하고 PBR이라는 것만 공부를 하고 ROE라는 것만 공부를 해서 자, 요거에서 이제 더하고 빼고 하고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알파를 더하고 빼고 자, 이슈를 더하고 빼고 요런 것들만 할 수 있어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자,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험이라는 게 축적이 되면 이게 왜 파동이 나오고 패턴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도 자동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계속 해나가게 되면.
근데 한번 이런 파동들을 이해를 하고 뭐고 한다 그러면 미래 흐름인데, 이게 미래 흐름이면 대충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이거는 요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파동이 붙었을 때 이슈가 터지는 거죠. 이때는 이슈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슈가 없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매집 포지션일 수도 있고 세력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이슈가 붙기 시작해요. 자, 이슈가 붙으면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버블이 아니다. 그럼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편입자리가 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그냥 가진 자의 영역인 거고. 주가가 항상 내려올 거라는 게 아니고 주가가 안 내려오면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내려오면 편입 포지션이 오는 거고. 그냥 뻗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버블 포지션인 거예요. 그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중을 많이 줄여가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건 버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버블 포지션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이슈 같은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폭락이 온다. 그럼 또 밸류 매력이 생기면 또 쳐다보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그런 경험들이 확장이 되게 되면, 자, 회원분들은, 자, 초기 회원분들은 이런 거 사서 이거 챙겨 먹고 이런 거 사서 이런 챙겨 먹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자, 이 경험을 이제 가져다 입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 작업이 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